마켓 리더에게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의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이남수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 무엇인지 화면으로 주제부터 네.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 보시죠. 주춤하고 있는 엔터주입니다. 과연 숨 고르면서 잠깐 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가 끝인 걸까요? 엔터주 점검하기 전에 일단 카지노주, 놀자주 가운데서 카지노도 네. 또 점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실적부터 보도록 할게요. 큰 손들이 부재해요. 중국인 관광객이잖아요. 실적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나라 카지노의 주요 고객은 일본 고객, 네. 중국 고객, 그리고 이제 로컬 및 기타 VI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제 일본하고 이제 많은 항공편들이 연결되면서 일본에 대한 수요는 이연 수요를 넘어서서 보복 수요 양상까지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 상황은 이제 중국 수요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네. 지난 한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중국향 비행기를 순차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와중에 구조적으로 항공기가 올라가고 있는 패턴 하에서 일부 중국향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살아는 나고 있는데 실적하고 연관을 지어본다면 어떤 전망이 있나요? 아직은 중국향 수요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중국향 수요가 향후에 실적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좀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 현재는 일본 VIP하고 로컬 VIP만 가지고 2019년 대비 대략 60%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40% 이상을 중국향 VIP가 채워준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 하반기까지 인프라 개선이 되면서 일본 이외에 기타 VIP에 우리나라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했다라고 느꼈던 40%를 일부 메꿔줄 수 있고요. 정말로 궁극적으로 중국 VIP가 입국을 하게 되면 과거 19년도 대비보다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기회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카지노 안에서는 홀드율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이에 따른 또 뭐 차별화 현상 같은 건 없을까요? 홀드율이라는 게 사실은 확률적인 겁니다. 어떤 게임을 하게 되면은 몇 퍼센트, 그러니까 하우스 네. 엣지라고 하는데요. 카지노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승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오시는 손님마다 그리고 베팅하는 금액마다 다르기 때문에 홀드율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는 몇 월이 좋았다가 다음 달에 몇 개월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홀드율이 좀 우호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GKL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홀드율이 안 좋아서 실적이 네. 좀 내려왔긴 했지만 1분기에는 반대로 홀드율이 좀 좋았어요. 그러면 볼륨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홀드율은 저희가 확률에 규모가 커지게 되면 평균적 그 정규 분포를 따라서 가게 되는 걸 예상을 하게 되면 앞에 드랍액이 커지는 것이 홀드율의 변동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홀드율은 결과적으로 확률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냈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고객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드랍액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홀드율도 일시적으로는 안 좋았지만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뭐 기업별로는 좀 다를 거고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좀 부진의 여파는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좀 장단기 관점에서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카지노주는요, 사실은 우리 올해 하반기까지 예상을 한번 해보면 네. 저희가 실적 컨센서스라고 하는 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가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주가의 투심이, 그리고 투자 어떤 포커싱이 한중 단체 관광객이라는 어떤 특정한 목적에 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야 네. 외국인 카지노주가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외국인 카지노가 동시에 인프라 개선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들별로는 좀 차별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특징을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일단은 파라다이스와 GKL 같은 경우는 내륙의 인천공항에 있잖아요. 네. 기본적인 일본인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호캉스도 있고 PCT라는 호텔이 있기 때문에 선순환되고 있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인 체력을 버티는데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GKL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형 중공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기타 등등의 비용을 많이 절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수요가 살아나면서 매출이 개선될 포인트라고 하면 과거에 영향을 미쳤던 비용은 이제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고 레버리지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롯데관광개발 카지노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향 비행기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면요. 네.
제주도에서 아웃바운드로 국내 내국인이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여행 가긴 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어떤 외국 항공사의 수요는 본토에서 사람을 태워서 제주도에 관광을 보내는 목적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인천공항 대비 부족했었던 제주도의 외국계 항공 노선이 7월 달부터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배탈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카지노 넘어가서 엔터주 점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주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고공행진하던 모습이 최근 들어 살짝 주춤하거든요. 한 2개월 정도 최근 약간 부진한 흐름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배경 뭐예요? 엔터주는 사실 네. 상반기 내내 갖고 왔었던 키워드가 있어요. 신기록 달성. 계속해서 앨범이 신기록 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는 와중에 최근 한 2, 3개월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뭐 소속사 분쟁이라던가 그리고 뭐 공정위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좀 터지기 시작을 한 거죠. 엔터주는 어쨌든 간에 모멘텀이 지금은 거의 다 오픈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롭게 좀 불거질 수 있는 잠재적인 악재가 현재 엔터주의 투심을 좀 망가뜨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엔터 빅4 있잖아요. 뭐 JYP, YG, 하이브 그리고 SM. 네. 여기에 큐브까지. 그렇죠. 각 기획사별로 좀 실적 전망을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보세요? 현재 가장 좋은 성적을 낼 거로 보고 있는 회사는요, JYP하고 YG가 선방할 거라 보고 있고요. 엔터는 특별히 못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레벨의 폭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YG하고 JYP는 좋은 성적을 낼 거라 기대하고 여기 큐브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선방 측면에서는 하이브와 SM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종목별로 한 가지씩 키워드를 뽑아드리면 좋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 어떤 게 있었냐면 BTS의 라스베가스 콘서트가 있으면서 레코드 하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2분기 실적이 다소 작년 대비해서 떨어지긴 하지만 그게 못한 성적은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2분기에는 BTS 페스타라든가 위버스 콘 등 수익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크지 않은 이벤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살짝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좀 이슈가 있었었죠. SM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맞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그때 가장 핵심 이슈는 그겁니다. 라이크 기획이 없어진 다음에 SM의 이익률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이냐. 1분기 때는 어떤 그런 법률적인 이슈와 그런 일회성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2분기부터는 아티스트 컴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면서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제 좀 자회사 단에서 아직 턴어라운드가 빨리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고나 드라마 영역이 원하는 만큼 속도감이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SM은 대략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YP는 1분기 실적이 네. 보지 못했던 숫자가 나왔습니다. 4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400억대 영업이익이 지금도 유효하냐라는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는 아티스트 컴백이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K-팝의 역사를 쓴 스트레이키즈가 있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단일 앨범으로는 레버리지가 충분히 나왔을 거고요. 또 트와이스가 해외에서 공연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JYP는 이런 실적을 근거로 봤을 때 1분기 못지않은 실적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거고요. YG는 1분기에 있었던 블랙핑크 콘서트가 3분기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면 YG는 좀 안정적으로 흐름이 잘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큐브는요? 큐브는 또 역시 이 회사도 여자아이들이 100만 장 넘게 파는 또 회사 자체적인 레코드 하이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K-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좋은 모습을 이어왔거든요. 그게 신기록 행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 때까지 왔던 신기록 행진에 의해서 1분기 또한 2분기까지는 실적에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JYP, YG 엔터가 실적 측면에선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하반기 모멘텀이 좀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 정리도 해보고 싶어요. 일단 상반기에는 정말 대여급 가수들이 많이 출연을 했었잖아요. 하반기 어때요? 하반기도 거의 동일한 패턴일 거라 보고 있어요. K-팝의 특징은 1년에 2번 컴백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네. 또한 3분기에는 대규모로 월드 투어를 나갑니다. 물론 월드 투어가 거의 1년 내내 이루어지긴 하지만요. 3분기에 가장 많은 월드 투어가 연결이 되고 있고요. 개최가 되고 있어요. 이번 월드 투어의 특징은 한 가지 좀 방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기타 등등 비용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거에 대응해야 되는 엔터사들도 숙명이 있습니다. 숙제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3분기는요. 굉장히 집중적으로 콘서트를 개최를 합니다. 일본이면 일본에서 돔 콘서트를 6회, 7회, 8회 개최하고요. 미국이면 미국에서 투어를 많이 돌아요. 이거는 과거에 같은 월드 투어 모양 세더라도 전 세계를 도는 건 똑같긴 하지만 여러 군데 두면 원가에 대한 부담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집중화돼서 나오는 월드 투어가 3분기의 실적을 좀 책임질 거고 특히나 이제 3분기 초부터 대형 아티스트의 컴백들이 줄을 잇습니다. 하이브는 뭐 뉴진스가 컴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도 또 이제 세븐틴이 컴백을 할 거라 보고 있는 거고 TXT, 엔하이픈 좋은 모습 보여줄 거고 그리고 이제 SM 같은 경우는 NCT 127과 드림이 컴백을 하고 오늘 이제 엑소가 컴백을 했는데 네. 선주 문양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YG는 블랙핑크의 공연이 계속되는 와중에 트레저의 유닛 그리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 베이비몬스터의 데뷔까지 보고 있어가지고 어느 하나 빼놓을 수는 거스를 수 없는 타선인 거죠. 좋습니다. 여기에 또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 각국에서 현지 대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에 대한 기대감 얼마나 살아있다고 보시는지요? K-팝은 엄밀히 말하면 수출 산업 이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부침이 굉장히 심했죠. 근데 K-팝이 산업화가 일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멀티 레이블이라는 멀티 프로듀싱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서 저희가 추정 가능하게 일정이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세계화 시장에서는 스트리밍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IFPI에서 발표하는 차트를 자료를 한번 봐보면요. 피지컬 앨범보다 스트리밍 시장이 4배 정도 커요. 결국 K-팝이 앨범 플러스 스트리밍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충분히 달성되었다라고 보면은 현지에서는 스트리밍을 동반으로 한 어떤 그런 세계적인 적극화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하이브는 N팀을 작년 말에 데뷔시키고 있으면서 올해 이제 또 글로벌 에서 이제 UMG와 함께하는 글로벌 걸그룹을 준비 중에 있고요. JYP는 니쥬를 데뷔시켰고 이제 니쥬 보이가 이제 오픈이 될 예정인 거고 중국에서는 프로젝트 C라는 그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미국에서 A2K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세계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아마 다른 기획사들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팔로우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한 가지 좀 더 네.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증권가 시각을 봤더니 하이브 2분기 컨센서스는 좀 낮추는 모습인데 하반기로 가면은 오히려 컨센서스가 상향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이브의 아티스트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에 나왔었던 성적이 하반기에도 충분히 달성될 거라고 하는 기저가 깔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뉴진스가 컴백을 하면서 네. 이 뉴진스의 어떤 아웃퍼폼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우리가 아직 충분히 기대치를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넘어가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향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충분히 신인 모멘텀들이 많이 작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결국 콘서트가 많이 된다는 게 BTS가 과거에 있었을 때 MD라든가 콘텐츠 분야에서 굉장히 수익이 좋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고 마지막으로는 위버스가 이제 수익화 모델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구간이 3분기 말입니다. 그러면 위버스의 어떤 매출 성장이 나오면서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컨센을 낮추면 투자 심리가 살짝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흔들리지 않고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네, 하이브는 워낙 멀티 레이블한 체계가 잘 구조적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을 갖고 있는 그룹이고 그리고 플랫폼까지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은 충분히 좀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저 그러면 엔터 관련해서 최선호주와 차선호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엔터테인먼트 중에서도요. 네. 플랫폼과 동반한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이브하고 디어유를 최선호주로 뽑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멀티 레이블 체계가 가장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JYP를 차선호주로 제시하겠습니다. 디어유 이야기 살짝 들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디어유는 이제 저희가 버블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와 채팅을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상반기에 좀 악재가 많았습니다. 뭐 SM 경영권 분쟁에 맞아요. 따라서 SM 아티스트가 탈퇴한다. 그리고 이제 위버스와의 어떤 그런 비교들이 많았었고요. JYP 뭐 플랫폼 단독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하반기엔 정상적으로 최대 호황이 나올 월드 투어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재는 이런 플랫폼이라는 게 아티스트가 성공을 한 다음에 나오는 후반
팟빵 산업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플랫폼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아티스트가 데뷔할 수 있는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현재 조금 느린 어떤 속도감은 우리가 좀 답답해할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도 한국 대비 글로벌 팬덤이 훨씬 더 많습니다. 2대 8의 비율로 해외 팬덤이 더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K-팝이 해외에서 잘 되는 모습을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플랫폼이라는 게 오히려 아티스트보다 더 빨리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모멘텀입니다. 그러면 이제 버블이라는 서비스, 위버스라는 서비스가 전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티스트보다 오히려 전방 산업으로 디어유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네. 기대감이 유효하다.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이 공략하고 있다면 저도 그런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를 직접 만나서 볼 수가 없는데 없죠. 또 플랫폼 상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또 느낄 수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어유 설명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오늘 키움증권의 이남수 연구원과 함께 엔터주, 카지노주까지 싹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며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긴 한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저희는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